자, 안녕하세요. 4월 23일. 자, 오늘이, 화요일입니다. 자, 일단은 오늘 일단 상승을 했다가 조정을 받았죠. 양시장 다. 자, 이거는, 어차피 위로 들어주면 일단은 얘는 매물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 주가가 우리가 본격적으로 매수를 하려면 일단 뭐가 나야 되는 거죠? 5일선 위에 BC 캔들, BC 양봉의 캔들이 나와야 우리가 매수해서 넘어갈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즉, OBC 양봉이 나오기 전까지는 무슨 매매? 대의 매매, 그죠? 대의 매매로 대응하라. 자, 대의 매매로, 당일 매매로 대응을 해야 됩니다. 즉, 당일 매매로 들어줄 때는 위에서 챙겨야 되고, 아래에서는 저점 매수 가능하고 그런 매매를 해야 되겠죠. 자, 이거는 우리가 30분 봉으로 또는 5분 봉으로 매매하면 됩니다. 우리가 파생하듯이 그렇게 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자, 오늘은 일단은 주가가 왜 이렇게 쉽게 못 올라가느냐. 자,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겠죠. 자, 그 대표적인 거는 일단은 여러 가지 우리는 뉴스를 보기는 하지만은 이 뉴스를 따라가려면 이미 뉴스는 주가에 미리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 우리 개인들이 하기에는 늦습니다. 그죠? 그래서 오히려 이런 뉴스를 접하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차트의 흐름을 보고 대응하는 게 더 빠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자, 대표적으로 자, 일단은 월이 바뀌면 제일 먼저 시작하는 게 월초 시초가 대비 방향성을 먼저 체크하죠. 자, 며칠간 3일간 방향성을 체크합니다. 즉 3일간 방향성이 얘가 하락이었죠. 그죠? 얘도 월음이죠. 자, 월음일 때는 그 달이 음봉으로 끝날 경우가 많고요. 자, 월 양일 때는 그 달이 양봉으로 끝날 경우가 많습니다. 이 말은 뭐냐? 즉 이 달이 음봉으로 끝날 경우가 많다는 것은 얘는 올라올 때마다 꺾인다는 거죠. 올라올 때마다 꺾인다는 거. 그래서 얘는 위로 들어줄 때마다 챙겨주는 게 좋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장대 음봉이 나왔죠. 항상 장대 음봉 캔들이 나오면 다음날 들어주면은 땡큐 하고 나와야 됩니다. 자, 장대 나오면. 자, 그래서 지금 얘가 어떻게 진행되느냐. 다만 얘가 20선이 외봉의 영역이죠. 쌍봉이 아니죠. 외봉의 영역에 있고 5와 20이 중방의 패턴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주가는 어떻게 움직인다? 자, 주가는 추세선에 따라서 파동선이 지그재그로 움직인다. 즉 가는 방향으로 길고 조정이 반등이 짧으면 얘는 또 내려가죠. 자, 그렇으면 얘는 지금 가는 방향으로 추세선 길죠. 반등이 짧으면 얘는 또 내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올라가도 한 번 더 꺾여야 된다는 전제 조건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얘는 일봉의 5일선이 지금 턴하고 있지만은 5일선이 꺾이면 한 번 더 매도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지금 코스닥 설명하고 있지만은 코스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얘는 올라오더라도 한 번 더 매도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얘는 올라올 때 BC 캔들로 끝나면은 얘가 단기적으로는 오버는 가능합니다. 어디까지? 20선까지. 왜냐하면 20선 부근에서는 매물이 나올 확률이 상당히 높죠. 그래서 20선까지는 우리가 오버 가능한데 일단은 나온 게 없습니다. 그죠? 장대 양봉이 나와야지 우리가 오버 포지션이 가능한데 현재는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포지션이 하나도 없어야 되죠. 자, 주식 하시는 분들도 포지션이 없어야 됩니다. 그죠? 자, 이렇게 항상 우리가 매매를 할 때, 자, 매매할 때, 오늘 잠깐 매매할 때 내가 자꾸 손실 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첫 번째는 일단은 매매 기법을 모른다는 거죠. 매매 기법이 모르거나 없거나, 두 번째는 매매를 잘하긴 하는데 한 번씩 엉뚱한 매매를 한다거나, 그죠? 그리고 세 번째는 특히 주식 하시는 분들에 해당되는 게
얘는 올라갈 때는 잘 벌죠. 하지만 내려올 때는 종목들 대부분이 내리기 때문에 안 됩니다. 그죠? 자, 이런 경우 벌었다가 잃는, 벌었다가 잃는 이런 경우가 있죠. 자, 그러면은 자, 첫 번째 기법이 없는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매매를 하면 안 됩니다. 그죠? 매매를. 왜? 기법을 알고 해야 되죠. 자, 이 기법도 제대로 된 기법을 찾아서 해야 됩니다. 제대로 된 기법 아니면은 하지 마시고요. 즉, 기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우리가 이평으로 하는 매매 기법이 제일 좋습니다. 자, 그 두 번째, 어떤 매매를 하냐면 쉽게 말해서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지금 선물이나 뭐 주식이나 다 비슷하니까 보시면은 매매하실 때 잘 하다가 가끔씩 한 번씩 그 엉뚱하게 매매하는 경우가 있어요. 쉽게 말해서 이렇게 주가가 자, 내리는 척 할 때 우리가 매도를 하죠. 그러면은 얘가 다시 올라오면 얘가 이렇게 쌍바닥 패턴이 되기 때문에 얘는 해지를 넣거나 청산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물을 탑니다. 물을 어떻게 타느냐? 계속 깔아놓죠. 막 깔아놔요. 그러면 얘가 쭉쭉쭉쭉 올라가다가 이 정도 내려오다가 다시 쭉 가버리죠. 그러면서 하루 만에 다 죽는 경우가 많아요. 자, 그래서 원래는 물타기를 하더라도 자, 주가는 어떤 원리가 있냐면 추세선 따라서 파동이 1, 2, 3, 4, 5파동이면은 얘가 이렇게 조정받는 그런 습성이 있습니다. 물론 연장 파동도 있지만은 그래서 나는 만약에 잘못 들어갔어. 그러면은 빠져나와야 되는데 자, 해지도 안 했어. 그리고 손절도 안 해.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자, 최소한 얘가 이평이 꺾일 때를 보고 물타기를 넣어야 되겠죠. 특히 얘가 1, 2, 3, 4, 5파동일 때 넣는 게 제일 좋겠죠. 5파동. 그래야지 얘가 어느 정도 내려오면은 내가 빠져나올 수가 있습니다. 무조건 막 깔면 안 돼요. 최소한 얘가 파동을 보고 5파동이거나 일단 이평이 꺾일 때 물타기 하는 겁니다. 물타기 하더라도. 자, 그리고 또 하나 주식 하시는 분들 해당되는데 이렇게 올라갈 때는 먹죠. 자, 이렇게 올라갈 때는 왜 먹느냐? 주식의 대충 7, 80% 이상은 다 상승합니다. 어떤 종목이든. 즉, 물반 고기 반이죠. 하지만 이렇게 내릴 때는 주식의 20% 미만이 상승을 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힘들겠죠. 종목만 잘 고른다? 안 됩니다. 그죠? 자, 종목이 1000개 중에 만약에 뭐 이 중에 한 50개가 오른다. 이 50개를 어떻게 고릅니까? 그죠? 못 고릅니다. 자, 1000개 중에 거의 뭐 8, 900개가 오른다. 그런 게 낫죠. 뭐 물반 고기반이니까. 그래서 주식 하시는 분들은 언제 하느냐? 주가가 5와 20이 상승일 때. 요때만 합니다. 즉 5와 20이 상승일 때는 5가 내려와도 20선 올라가기 때문에 얘는 반드시 들어줍니다. 왜? 쌍봉을 만들거나 5파동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즉 빠져나올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고요. 자, 이렇게 내릴 때는 빠져나올 수 있는 기회가 없어요. 들면 바로 꺾이니까. 그래서 하락일 때는 절대 안 하고요. 최소한 5일선이라도 반등을 할 때, 저 5빛이 양봉이 나올 때, 그때 우리는 공략하는 거지 절대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올라갈 때 내가 수익을 내고 이렇게 내릴 때는 현금 보유를 하면서 또 매매를 안 하면 안 되니까 대의 매매로 대응하면서 하는 게 좋죠. 대의 매매는 언제 하느냐? 5일선이 그래도 그나마 턴할 때. 그래야지 여기 난 수익을 이 내릴 때 지킬 수가 있죠. 자, 그런 것만 좀 조심하면은 충분히 매매해서 수익을 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첫 번째 기법을 모르시는 분들은 지금부터 제가 기법에 대해서 이제 설명드릴 겁니다. 이거는 주식이든 파생이든 옵션이든 뭐 다 해당되기 때문에 똑같이 들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요거를 이제 오늘 파생 걸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은 우리가 파생은 이제 30분부터 우리가 먼저 보게 됩니다. 주식 하시는 분도 30분 봉을 봐야 되겠죠. 30분 봉을 보는 이유는 1봉을 요거를 디테일하게
해부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1봉에 우리가 5일선을 보죠. 1봉의 5일선은 30분봉에 뭐에 해당되느냐? 30에 60이 해당됩니다. 즉 30에 60이 해당됩니다. 지금 30에 60이 이렇게 들려고 하고 있죠. 그래서 30에 60이 1봉의 5일선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즉 그러면 30에 60이 턴하는 이것은 20선이 5파동이 되겠죠. 1, 2, 3, 4, 5 이렇게 보셔도 되고요. 아니면 나는 여기를 파동으로 봤다면은 1, 2, 3, 4, 5 그 다음에 연장파동 6, 7 이렇게 봐주셔도 되고요. 자, 5파동인지 연장에서 9파동인지 잘 모를 때는 제일 중요한 건 뭐냐? 다른 건 필요 없고요. 자, 20선 위에 5 상방 패턴은 무조건 놓치지 않는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20선 위에 5가 상방일 때 요거는 뭘 뜻하느냐 하면 20선이 쌍바닥 패턴과 준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20선 위에 5 상방이 없죠? 여기 이렇게 나타나죠. 5 상방. 요건 놓치지 않습니다. 요거는 20선이 쌍바닥과 같다. 자, 20선이 쌍바닥이면 누가 턴하죠? 60선이 턴하기 때문에 요거는 1봉에 5일선이 턴하는 패턴이기 때문에 매수가 가능하죠. 자, 그래서 20선 위에 5 상방은 놓치지 않는다. 자, 그거 기억하시고요. 자, 그리고 우리가 파생할 때는 30에 5를 따라가죠. 30에 5가 상승일 때는 매수의 영역. 요거는 옆으로 누웠네요. 그냥 하락일 때 매도의 영역. 자, 이렇게 옆으로 누울 때는 30분 봉으로 매매하기가 힘들죠. 그래서 우리는 실질적으로는 5분 봉으로 매매를 합니다. 자, 그래서 5분 봉을 보시면은 5분 봉. 자, 5분 봉. 자, 5분 봉일 때는 우리가 5에 20. 자, 5에 20이 요게 30에 5에 해당됩니다. 즉 35의 방향 그리고 5에 5의 방향이 같을 때는 매수. 자, 그러면 오늘 거 보시면은 자, 35의 방향, 즉 5에 20은 상승이죠. 그런데 자, 5에 5가 하락이죠. 그러면은 자, 5에 20을 추세선이라 그러고요. 자, 5에 5를 파동선이라 그럽니다. 자, 파동선이 내려올 때는 어떻게 하느냐? 우리는 추세선보다는 파동선을 따라간다 보시면 돼요. 자, 근데 둘 개 다가 같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엇박자라 그러는데 엇박자 구간에는 내가 초보신 분들은 하지 않습니다. 매매를. 즉 이렇게 5와 20이 같은 동방향일 때만 매매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동방향일 때만 매수를 하고요. 자, 여기 쌍봉이죠. 쌍봉은 보이시죠? 쌍봉. 그럼 여기 동방향이죠. 매도. 자, 여기 엇박자고 여기 매수가 되겠고요. 내려와서 턴 매수가 되겠고요. 여기가 매도가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5와 20이 같은 동방향만 나는 진입을 한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되겠죠. 자, 요 나머지 요런 엇박자 구간은 현재는 하지 않습니다. 초보이신 분들은. 자, 그런데 내가 어느 정도 실력이 이제 기법 되신 분들은 요 엇박자 구간은 추세선을 따라간다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일단은 5분봉에서 내가 매수냐 매도냐 나왔으면은 틱에서 우리가 신호를 찾으면 되죠. 자, 틱에서는 어떻게 신호를 찾느냐? 20선이 상하방 패턴부터 우리는 신호를 찾습니다. 자, 그러면은 자, 일단은 5분봉에서 만약에 매수존이면은 틱에서 매수 신호만 찾겠죠. 자, 5분봉에서 매도존이면은 틱에서 매도만 찾습니다. 자, 지금은 5분봉을 빼놓고 틱에서 이제 신호부터 일단은 다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아침에 시작했을 때 요거는 바로 20상방 매수죠. 20상방. 자, 20상방이라는 거는 60선을 두고 20선이 이렇게 올라갈 때를 요거를 중방이라고 그러고요. 중방. 자, 요렇게 내려오면 요거 중방이죠. 다음에 올라가서 자, 요게 상방입니다. 자, 하방은 요게 하방입니다. 이제 아시겠죠? 중방, 요게 상방, 요게 하방.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요렇게 중방에서 턴했을 때 요게 상방이죠. 상방이니까 요거는 매수가 되는 거고요. 자, 하단 수급을 우리가 이용하는데 이 수급이 세 가지가 다 같은 색. 즉 만약에 다 빨간색이면은 매수에 요게 트립
요거를 그냥 매수의 동방량이라 할게요. 수급의 동방량. 자, 수급의 동방량. 그리고 얘가 만약에 셋 다 파라면은 똑같죠. 그 동방량이죠. 하락의 동방량, 상승의 동방량. 즉 수급이 자, 삼위일체라고 저는 하는데 세 가지가 한 방향일 때, 이 삼위일체가 될 때는 우리가 파동을 육궁선으로 바꿉니다. 파동 추세를. 즉 무슨 말이냐 하면 만약에 이 수급이 매수의 삼일체다. 그러면은 내가 여기 매수했을 때 자, 20선이 저 육궁선이 꺾이는 패턴. 즉 20선이 5파거나 또는 20선 한 5하방 나오기 전까지 들어가는 거고요. 자, 근데 이게 만약에 세 개가 삼일체가 아니다. 상승이 삼일체가 아니다 하면은 그냥 20선 한 파동으로 나는 대응합니다. 즉 5가 5파동이거나 또는 20BC 연봉이거나. 자, 그러면은 여기 매수 신호가 나왔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자, 요거는 수급이 삼일체가 아니었죠. 그럼 요게 1, 2, 3, 4, 5 요렇게 5파동에서 청산. 자, 그렇게 대응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자, 20선 상하방 패턴만 공략이니까 이건 중방이죠. 자, 여기서 제꼈다 갔기 때문에 요거 20상방 패턴이죠. 요것도 마찬가지죠. 1, 2, 3, 4, 5 여기서 청산. 요거 거의 손절이네요. 손절이라도 해야 됩니다. 빠져나와서 자, 손절이라도 해야 되죠. 다시 중방. 자, 여기 꺾였기 때문에 여기가 하방의 패턴이 되겠죠. 수급은 역시나 3일차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도 우리가 자, 이럴 때는 20선 아래 5가 자, 5파동이거나 그죠? 또는 자, 20BC 양봉이 나면 청산해야 됩니다. 자, 20선 위에 BC 양봉 나오면 20선이 턴하는 패턴이기 때문에 청산이 되죠. 즉 손절이 되겠죠. 손절. 자, 내가 손절하기 싫어. 그러면은 내가 여기 만약에 풋을 하나 넣었다면은 일로 콜을 하나 넣어서 양쪽 다 1대1로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즉 가격대 비슷한 걸로 내가 들어가야 되겠죠. 자, 그렇게 해야 되고, 자, 이걸 해지라 그러는데 해지는 내가 실력이 되시는 분들만 일단 하시고요. 초보이신 분들은 일단은 그냥 청산해서 대응한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자, 이때 상하방이 뭔지 아시겠죠? 여기 상방이죠. 상방 하방 보이시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1, 2, 3, 4, 5. 5파동이 무조건 청산입니다. 요 하방 보이시죠? 하방 매도. 이것도 보면은 1, 2, 3에서 올라왔기 때문에 BC에서 청산. 자,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자, 여기서 수급이 만약에 같은 방향이라면은 60선 파동으로 간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 자, 좀 당겨서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중방일 때는 없죠. 중방일 때는 없고, 여기 23방 나왔네요. 그죠? 이것도 23방. 수급은 아니죠. 섞여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20선이 1, 2, 3 그대로 내려왔네요. BC 캔들이면 청산. 이것도 손절이라도 해야 됩니다. 그죠? 자, 요거 20하방 매도죠. 똑같습니다. 이것도. 쭉 파동 없네요. 만약에 1, 2, 3, 4, 5면 이렇게 청산하면 되는데, 없이 내려왔죠. 없이 나왔기 때문에 요거는 이렇게 20BC가 나오면은 청산. 요것도 뭔가 없지만은 이런 식으로 청산해야 됩니다. 다음에 여기 20상방 요것도 매수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올라가자마자 내려왔네요. 이것도 청산. 자, 근데 내가 어느 정도 실력이 있는 분들은 자, 올라가자마자 바로 이렇게 내려오면은 어떻게 한다? 해지를 겁니다. 해지. 양쪽 다 가지고 있는 거죠. 자, 해지를 걸었을 때는 20상하방 패턴 나오면은 그 방향으로 진입해서 쉽게 말해서 내가 해지 걸었다 치자. 그러면은 중방 하방이죠. 여기 내려가는 쪽으로 하나 더 사서 내려갈 때 정리. 왜? 내려가는 쪽이 두 개가 되고 올라가는 쪽 한 개가 있겠죠. 그럼 당연히 내려가는 쪽에서 더 많은 수익이 나기 때문에 청산할 수 있습니다. 자, 그 해지는 그런 식으로 청산하는 거고요. 아니면은 내가 초보면은 그냥 다 청산, 손절하십시오. 자, 그리고 중방 패턴, 다음에 하방, 여기 하방이죠. 자, 그러면은 여기서 매도, 입선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5파동까지. 자, 여기서 왔다 갔다 해서 수익이 안 났지만은 한 방에 복구 다 하죠. 한 방에 이렇게 그 수익이 내기 때문에, 하나, 그냥 기법대로 따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또 여기 23방
매수죠. 매수.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5파 챙겨주면 되죠. 자, 여기서 매수, 여기서 수익, 여기 수익. 앞에서 왔다 갔다 했는 거는 이렇게 보상을 다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법 따라 하시면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다음에 23번, 이것도 매수죠. 이것도 하나, 둘, 셋, 여기 정산. 자, 정산. 자, 땡겨서. 자, 23하방이 없죠. 그냥 그대로 내려왔기 때문에, 그죠? 여기 23방 한 번 더 있었네요. 자, 올라가자마자 내려왔기 때문에 요거는 손절. 내가 되는, 좀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한다? 했지.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 24방. 요거는 60선이 쌍봉의 영역이죠. 쌍봉의 24방이니까 당연히 매도고요. 자, 요것도 보면은 2선이 1, 2, 3, 4, 5파까지 여기서 먹을 수 있죠. 다음 또 24방 매도. 자, 여기서부터 보시면은 하단에 뭡니까? 수급이 매도의 3일체죠. 그러면은 내가 여기서는 20선 파동으로 보는 게 아니라 60선 파동으로 봅니다. 그럼 20선이 1, 2, 3, 4, 5파. 5파이거나 또는 20선이 5상방이거나 그때까지 보면 되죠. 그래서 여기 들어간 거는 일단은 5파동 구간 1, 2, 3, 4, 5. 자, 5파동 구간이니까 그죠? 여기서 일단은 챙겨줄 수밖에 없네요. 챙겨야 됩니다. 그죠? 그러고 꺾이면은 연장파동 9파동 1, 2, 3, 4, 5, 6, 7, 8, 9파동까지 연장은 9파동. 연장파동은 9파동이다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뒤에 3시 후는 하지 않습니다. 자, 패턴이 이렇게 기법이 자, 지금 90틱에서 우리가 24하방을 찾았는데 이 기법 그대로 일봉에서 적용해서 매매해도 됩니다. 일봉에 이렇게 적용해도 돼요. 일봉도 마찬가지입니다. 매매하실 때. 자, 매매할 때 보면은 우리가 일본 같은 경우는 좀 더 큰 이평이기 때문에 자, 이렇게 5상방만 돼도 우리가 매수가 가능하겠죠. 5상방. 자, 이거 23방이죠. 23방. 이 들어가면은 굉장히 많이 먹을 수 있죠. 여기도 턴 23방. 그죠? 자, 왔다 갔다 여기도 23방이네요. 자, 그래서, 내가 틱에서 23하방을 찾으면은, 일봉에서는 더 쉽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틱만 열심히 하면 일봉도 아무 어려움이 없다. 그리고 뭐 일봉에서도 여러 가지가 좀 더 기법이 있겠죠. 자,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지금 보이시는 거는 뒤에 백그라운드 요거는 월봉입니다. 월봉 캔들. 자, 월봉 캔들. 자, 이제 월봉으로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이렇게 양봉으로 추세가 갔기 때문에 이렇게 만들 수가 있겠죠. 캔들은. 그래서 아직은 얘가 월봉상으로는 추세는 살아있는 거죠. 즉 5월 달부터는 내가 즉 4월 말에는 얘가 이걸 깨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4월 말에는 매수가 가능하다. 그래서 5월 달에는 이렇게 상승을 줬다가 내려가기 때문에 그죠? 월 말에 내가 사서 올 초에 내가 팔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공략을 해도 됩니다. 그거를 이용해서 주봉 단위로 그렇게 매매를 해도 되고요. 그래서 아직까지 월봉으로는 얘가 추세는 살아있는 패턴이다. 자, 만약에 5월달도 만약에 이렇게 내려와서 자, 이렇게 끝났다면은 자, 이 가는 추세보다 내려가는 추세가 더 길어졌기 때문에 이거는 변동 추세가 바뀐 거죠. 자, 그런데 아직은 바뀌지 않았다. 여전히 상승 추세에 놓여 있는데 4월달은 단기 조정이다.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일단은 매매하실 때 그 수익 나는 거는 기법대로 좀 하시고요. 그리고 자, 매매하실 때 얘가 지금 보시면은 5일선 위에 있죠. 그죠? 5일선 위에. 자, 5일선 위에 있었기 때문에 얘가 갭을 안 깼기 때문에 5일선은 지지선이죠. 그러면은 내려올 때마다 5일선이 자꾸 튕기려고 할 거고 대신에 20선 내려오고 있죠. 저 20선은 내려오고 있고 5일선 올라가기 때문에 얘는 갇힌 행국입니다. 그래서 얘는 위에서는 두들겨 맞고 아래에서는 자꾸 떨려고 하는 그런 패턴이 됩니다. 그래서 매매하실 때 보면 약간 보시면은 어떻습니까? 약간 지그재그로 움직이죠. 쭉 보면 어떻습니까? 지그재그로 움직이죠. 주가가
이제 왔다 갔다 하다가, 그죠? 내리면 오르고, 오르면 내리는, 다시 오르고, 이렇게 지그재그로 움직입니다. 자, 즉, 일봉상에서 얘가 어떤 위치에 놓여져 있느냐에 따라서 오늘 주가가 어떻게 움직이냐를 대충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일봉을 잘 보시고, 판단을 좀 하시기 바랍니다. 즉, 우리가 예측과 대응이라는데 예측을 했으면은 미리 진입하는 게 아니고 그에 대해서 대응을 짜는 거죠. 그래서 예측을 했으면은 우리가 거기에 대해 맞는 대응을 하면 되는 겁니다. 자, 일단은 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자, 그리고 지금 자, 미국 잠깐만 보고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 보시면 S&P도 지금 보시면은, 자, 여기 120선에서 뜨고 있죠. 60과 240의 중간값 또는 120선, 이렇게 뜨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스닥 같은 경우도, 나스닥 선물도 보면은, 자, 여기 또 지금 120선, 그죠? 그래서 여기에 떠올려 하고 있죠. 그래서, 얘가 정별 구간이기 때문에, 그죠? 얘가 외봉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똑같습니다. 그죠? 여기서 자꾸 뜨려고 합니다. 그래서 얘가 일단 뜨더라도, 그죠? 뜨더라도 아직은 얘가 1, 2, 3 5파동 아니죠. 4, 5 이렇게 쌍바닥을 만들거나 5파동이 돼야 되죠. 그래서 얘도 올라가서 한 번 더 꺾여야 되는 조건을 가지고 있고요.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1, 2, 3, 4, 5 가려면 이렇게 가야 되죠. 자, 그래서 양쪽 시장 다 일단은 미국도 어차피 위에서는 또 두들겨 맞을 자리가 일단은 있다. 자, 그리고 포지션도 한번 보면, 자, 포지션도 한번 볼게요. 자, 환율은 어떻습니까? 지금 1,400원대에서 한번 막혀서 이제 내려왔죠. 자, 내려와서 지금, 근데 외봉의 영역이죠, 아직은. 얘가 1, 2, 3, 4. 올라갈 때 5파동이었죠. 5파동에 1,400이니까 얘가 일단은 조정을 줬지만은 여전히 내려와도 외봉입니다. 그죠? 그러면은 한번 다시 들어야 되겠죠. 들어서 상봉일 때가 얘가 환율이 또 꺾이는 자리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자, 지금 외국인들은 하방을 잡혀 있습니다. 하방. 자, 선물 빼면은 이렇게 잡혀 있고요. 하방 잡혀 있고. 개인들은 어떻게 잡혀 있냐. 개인들은 조금 애매하죠. 자, 그리고 금융투자 증권사는 자, 상방 잡혀 있죠. 자, 그래서 외국인과 증권사가 반대로 잡혔다는 거 좀 생각하십시오. 자, 왔다 갔다 할 수가 있다는 거겠죠. 자, 그리고 4월 달에는 다른 게 있나 보면은 지금 4월 23일이죠. 자, 여기 25일 날 잠정 발표 26일 날 저 PC 발표가 있습니다. 자, 이것도 소비자 물가 지수고 이것도 소비자 물가 지수죠. 즉 CPI하고 PC가 있는데, 자, CPI 같은 경우는 약간 그 천천히 움직이는 뭐 주거비라든가 렌트비 이쪽으로 좀 포함되고요. PC는 실시간으로 반영되는 오히려 서비스 쪽에 그런 관련 지수입니다. 그래서 둘 다 같은 지수지만, 그런데 우리가 CPI에서 더 우리가 얘가 주가 반영이 더 빨리 움직이고 심하죠. 왜 그러냐면 얘가 먼저 발표하기 때문에 그래요. 얘보다. 그죠? 얘보다 먼저 발표하기 때문에 얘가 주가에 먼저 반영되죠. 그래서 원래 PC도 상당히 중요한데 얘가 먼저 발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PC도 상당히 중요하다. 자, 원래는 연준이 물가 안정에 대해서,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얘를 더 많이 봅니다. PC를 더 많이 보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이것도, 자, 보통 이런 발표가 있을 때는 양매수 밤에 한번 노려보시기 바랍니다. 자, 4월달은 다른 이슈는 없고요. 자, 이슈가 있으면은 항상 달력에 미리미리 체크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것 될 때, 만약에 우리가 앞전에 CPI 발표할 때 우리가 그날 노는 날이면서 다음날 만기였죠. 그런 거 챙기면은 아주 양매수가 괜찮습니다. 자, 그리고 위클리가 있을 때, 위클리 목요일 만기가 있을 때 전날 장대양봉이나 장대양봉일 때 그 다음날 반대 매매로 많이 옵니다. 쉽게 말해서 이렇게 장대 양봉일 때 그 다음날
음봉으로 쫙 빼서, 그죠? 즉, 휴지가 된 풋을 살리면서 수익을 얻고 빠져나오는 그런 매매를 많이 합니다. 세력들이. 그런 것도 한번 양매수 한번 노려보셔도 됩니다. 그리고 양매수 있는 거는 FOMC, 그죠? FOMC, 그리고 우리가 명절. 자, 미국은 장이 열리는데 우리가 쉬는 날. 자, 그럴 때 양매수가 있다. 보시면 되죠. 자, 일단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내일 다시 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